안녕하세요. 조아름이고요. 오늘은 제가 사업 진행 중에서 블로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제가 막 인기 블로거거나 이웃이 진짜 많거나 조회수가 진짜 막 많은 그런 블로거는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블로그 오래 알고는 있었지만 연락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정홍 리더님이 사실 제 블로그를 보고 먼저 컨택을 하신 케이스고, 그리고 또 제가 한 소비자, 죄송해요. 소비자가 한 블로그 컨택으로 한 50명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인업을 하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 거고, 제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 30명 중에서 꾸준히 소비자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 1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해독 문의는 진짜 많이 왔어요. 리셋 문의는 진짜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분 정도는 풀 리셋을 하셨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업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저를 오프에서 만나서 사업 설명을 듣고 BC로 사인업을 해서, 그러니까 저의 파트너가 되신 거죠. 파트너가 되신 분은 이제 2명이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실속 있는 블로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도움 받으실 부분 있으면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 블로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블로그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 블로그의 목적을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의 목적. 그게 분명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 블로그를 언제 시작했냐면, 제가 사인업을 2018년 5월에 했고 블로그는 2018년 10월 31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한 거예요. 제가 어치버 직급일 때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파트너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정체되어 있는, 제가 느꼈을 때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였고, 저는 혼자서 그때 사업 설명도 다 준비를 했고, 막 능숙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팩트 전달을 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서플도 다 풀 수 있고,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근데 명단이 없다라고 딱 느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 성격에 콜드는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콜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나는 그럼 블로그로 콜드를 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해서 나는 블로그로 콜드를 한다. 즉 블로그로 소비자를 유치하겠다라는 명확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제품 공부를 좀 해야겠, 여러분들 나 제품 너무 몰라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 경험치 말고 제품 공부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 공부를 하면서 블로그에 적어서 좀 데이터를 만들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품은 내가 알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포스팅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품 데이터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좀 개인 브랜딩을 하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만의 유사나 스토리, 서사를 좀 만들자. 제가 어치버였을 때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앞으로 유산화로 성공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도 있었고 자신도 없었고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이걸 쓰면서 스스로를 좀 설득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유산화를 왜 했지? 내가 유산화를 하면서 뭐를 얻어가고 있지? 난 여기서 지금 어떤 거를 깨닫고 있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나만의 이런 스토리를 만들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스토리에 공감을 해서 사업에도 결국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도 그거를 보고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딱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콜드를 한다. 블로그로 콜드한다. 그다음에 제품의 데이터를 만든다. 그리고 나의 개인 브랜드, 서사를 만들어서 이 스토리에 공감한 사업자를 찾는다. 이 세 가지 목적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선 내가 왜, 블로그를 왜 하려고 하는지, 그냥 남들 하니까가 아니라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를 정하세요. 저는 어떻게 나눴냐면은 유산화, 그리고 유산화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유산화 안에서도 라이프 스타일, 내가 유산화를 나의 라이프에 어떻게 접목시키는가, 그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제품으로 나눴어요. 여기서는 완벽하게 그냥 제품 정보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유산화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막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는 정보 말고 내가 정말 느낀 거. 뭐 헬스팩 팔면 얼마 남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개로 나눴고 유산화가 아닌 것은 이제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자라는 목표를 갖고 또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일단은 일상 그리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해서 남겼고 제가 여행 좋아하니까 믿으니까 여행을 그래서 여행도 그때 제가 주말부두부를 했었으니까 남편이 경주에 있었잖아요. 경주에 갈 때마다 포스팅을 올렸어요. 경주 맛집, 경주에 가볼 만한 곳, 그 다음에 뭐 일본 여행기 뭐 이런 거 올렸고 그 다음에 맛집에 관한 거 올렸고 영어에 관한 거 올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카테고리를.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카테고리들을 골고루 적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제 포스팅을 유산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카테고리를 나누실 거. 세 번째, 꾸준히 쓰셔야 돼요. 무조건. 자주는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계속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블로그를 무조건 썼어요. 정체기일 때마다 블로그를 썼어요. 그리고 리셋에 관련된 것도 사실 제가 시간이 되게 많을 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시간이 많으실 때 여러분들 나중에 사업이 막 활발하게 되시면 블로그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좀 있고 내가 좀 뭔가를 더 해야겠다라고 느끼실 때 그때 블로그를 쓰세요. 그리고 포스팅 하나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그럴 때는 그냥 되게 짧은 거 올리는 거예요. 인스타에 올릴 법한 그런 짧은 글 있죠. 그런 걸 올리면서 내가 계속 블로그를 하고 있고 내가 계속 유산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는 나를 블로그 안에서 관찰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가 2018년 10월 31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잖아요. 지금까지 몇 개의 포스팅을 썼는지 세봤어요. 몇 개일까요? 맞히시는 분 제가 뭐 쏩니다. 300개. 300개요? 너무 많은가? 안 쏘죠. 언니 500개. 50개, 50개.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50개. 아닙니다. 끝! 50개. 50개. 아니에요. 43개. 민봉기 리더님 제일 가깝습니다. 민봉기 리더님 제가 못 쏘겠습니다. 80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111개 딱 썼더라고요. 누군가는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11개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세어보니까 그 중에서 유산화에 관련된 게 한 60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반반 정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100개 정도 썼을 때 그때부터 사업 문의가 왔어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100개는 쓰세요. 꾸준히. 진짜.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유산화 이렇게 제품 쳐보면 정보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만의 유산화 스토리는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을 꼭 하셔야 돼요. 정보 위주로만 이렇게 쓰면 소비자는 생기죠. 하지만 내가 스토리텔링을 하잖아요. 내가 왜 유산화를 했어? 나 유산화 여정이 어땠어? 나만의 느끼는 유산화 이야기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쓰면 이거랑 이렇게 공감하는 사업자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꼭 진심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생각한 분이 계셨다. 지금 당장 하세요. 왜 계속 망설여? 지금 당장 하시고 당장 여시고 당장 타이핑을 하세요. 시작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하세요. 이게 사실 저의 노하우예요. 이게 전부고 저는 사실 유산화 블로그는 아직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유산화 하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깊게 들어가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하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회수, 뭐 유입 많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한두 명이라도 내 스토리를 읽고 나도 한번 해볼까? 뭔가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파트너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블로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채팅창에 올리셔도 되고요.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저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어요. 질문. 아, 네네. 은희 질문이요. 네. 60개 정도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유산에 근데 관련된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 포스팅을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글을 유사나랑 접목해야겠다 마음 먹고는 111개를 썼어요. 그 111개 중에서 유사나에 관련된 게 60개예요. 아, 그거를 나의 스토리로 풀어서 써라. 아, 하긴 저는 저는 이게 제품만 카테고리를 계속, 나눴어요. 완전히 나눴어요. 아, 정보만 올리는 건 정보만. 라이프 스타일에 음, 대해서는 라이프 스타일대로만 이런 식으로. 음, 카테고리를 음. 나눠서 분들이 질문 주신 거 뭐 있죠? 유사나 자료들은 어디서 얻으세요? 저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스타랑 그다음에 인스타 공식 그거 이미지들 올라오잖아요. 그 이미지는 거기서 많이 캡처하고 근데 이제 윤혜 리더님이 그런데 캡처한 게 노출은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검색에서. 근데 그냥 그렇게 캡처해서 저는 썼고 그다음에 그런 그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친구 맺기 하잖아요. 거기서 올라오는 이미지를 많이 썼고 그다음에 제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뭐를 고쳤다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뭐가 개선됐다, 고쳤다 이런 거 음, 쓰면 걸려요. 누가 신고하면. 그리고 어느 음, 순간 감사할 때 다 걸려요. 그래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써야 되고 제품은 처음에 저는 엄청 파서 썼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품은 그냥 에브리데이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에브리데이에 있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내 경험치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미리 가안을 적어 놓으시고 글을 쓰시나요? 아니면 글 쓰면서 정리하시나요? 저는 둘 다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일상을 하다가 나 이거에 대해서 적어야겠다 할 때가 있어요. 뭔가 피리링 올 때. 그때는 바로 적어요. 그냥 술술술술 바로 적고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정책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계획해서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겠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블로그 하는데 꼭 저 혼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장 해라. 꼭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